안녕하십니까, 무게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메탈라이프라는 종목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라이프는 5G용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탈라이프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 주력 제품인 통신용 패키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선 통신 시장에 사용되는 RF 통신용 패키지고, 이거는 이제 선이 없는 통신 시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선 통신 시장에 사용되는 광통신용 패키지입니다. 이건 이제 선이 있는 통신용 시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RF 통신용 패키지 사업을 보시면, 이거는 선이 없는 통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호가 약한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영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호 중폭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RF 트랜지스터 패키지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질화 갈륨을 이용한 RF 트랜지스터용 패키지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화 갈륨이 중요한데, 5G에 사용되는 이제 제품들은 고효율, 고주파수 특성이 요구됩니다. 근데 기존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질화 갈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되는 특성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질화 갈륨을 이용한 전력 반도체를 생산함으로써 이런 5G에 알맞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화 갈륨이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따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통신용 패키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이 있는 통신용이니까 광섬유를 이용한 유선 통신망에 활용되는 제품으로, 기본적으로 RF 통신용 패키지와 구성 소재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광섬유가 지나가기 위한 파이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연결이 많고, RF 통신용 패키지 대비해서 구성 부품의 수가 되게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도 복잡하고 비교적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탈라이프는 이런 광통신용 화합물 반도체가 안정적으로 실장되어 동작할 수 있게 하는 패키지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패키징 조립 기술인데,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광 모듈용 패키지 내부에 삽입되는 부속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 사진입니다. 부가 사업으로 레이저용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이제 레이저 모듈이 있는데, 이러한 레이저 모듈을 만들기 위한 여러 화합물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메탈라이프 레이저용 모듈 패키지를 납품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군수용 패키지입니다. 적외선 센서 소자가 장착될 수 있는 반도체 패키지를 국산화하여 국내 방산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의 제품을 100% 국산화한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일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5G 소형 기지국용 SMD 타입 RF 통신용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 전기차 파워 모듈용 부품인데,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 내용은 이제 스페이서라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규 사업에는 스페이서입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서서 한온 시스템이라는 종목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때 앞으로는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약간 히팅하는 기술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쿨링하는 기술입니다. 전력 반도체는 구동 시에 대량의 열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열은 전력 반도체의 성능 저하 및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소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를 냉각시키기 위해 특수 히트싱크 소재로 제작된 스페이서가 사용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페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메탈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이 히트싱크 기술도 굉장히 많이 주목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와 샘플 적용 및 신뢰성 검증 등을 진행하고 있고, LG전자와 제품 적용 및 양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랑 LG전자 이 두 개가 다 전기차 관련 회사잖아요. 현대자동차는 이 GMP 관련해서 전기차를 자체 브랜드로 갖고 있고, LG전자는 마그나랑 협업을 했죠. 근데 마그나랑 애플이랑 애플카 관련해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LG전자도 애플카 쪽으로 이렇게 엮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페이서를 갖고 있는 메탈라이프에 주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탈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5G용 반도체 패키징을 하고 있는 메탈라이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5G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5G 품질 논란에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냐면 5G가 된다고 해서 샀는데 막상 샀는데 5G가 안 터지면 이게 4G보다 못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다르게 보면 5G 인프라 투자에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일본 5G 관련 회사와 장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본의 1위, 2위 회사라고 하는데, 이제 메탈라이프는 5G용 반도체 패키징을 RFHIC에 납품을 합니다. 이 RFHIC가 메탈라이프 모 회사거든요. 그래서 납품을 받아서 RFHIC는 삼성전자에 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5G 시장이 커질수록 메탈라이프랑 RFHIC의 5G 시장도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G 관련해서 투자하기에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을 발표할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5G 통신망 구축입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지만 저희는 5G 통신망 구축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5G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패키징 쪽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현장을 찾았을 때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기술 개발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반도체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패키징은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15년부터 20년까지 연간 10% 성장을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코비드-19의 영향으로 10%가 안 됐겠죠. 그럼 이 영향은 21년에 다 넘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백신 보급으로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죠? 그러면 5G 쪽의 투자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라이프는 52주 신고가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세력의 이탈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추세를 쭉 보이다가 최근에는 횡보 추세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 횡보를 하면서 지지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절 라인은 잡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게 메탈라이프의 차트인데요. 메탈라이프는 이런 밥그릇 형태가 한번 나왔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52주 신고가를 한번 찍었네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였죠. 근데 여기에서 세력이 나갔다고 볼 만한 거래량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집 같은 거래량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하락하는 추세가 생겼었는데, 이렇게 하락 박스권을 갖고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 보조지표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야 하거든요. 근데 보조지표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면 이거는 세력이 이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친구가를 찍었을 때 보조지표도 횡보하고 있고 거래량도 세력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흔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아직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부터 보면 이런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락하던 추세를 막고 다시 빠졌어야 합니다. 원래대로 흐름이라면. 근데 추세를 이렇게 돌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횡보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그럼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뀐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기로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 이 흐름이 이평탈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평탈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한 번씩 장기 추세선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이러면 심약한 개미들이 털리고 나갑니다. 오늘 거래량이 5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거래량으로 무슨 하락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평탈 한번 나왔고, 그러면 저는 주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쌍바닥이에요. 여기랑 여기에서 쌍바닥이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이 박스권 상단을 두 번의 노력으로 해서 못 뚫었는데, 세 번의 노력에서는 뚫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지표를 보시면 지금 되게 밑에 있잖아요. 이러면 이 주가는 지금 침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이 아니에요.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서 이렇게 상승을 한번 했다가 쭉 빠졌죠. 이만큼 늘렸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바닥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서도 한번 지지가 나왔으니까 이 지지는 좀 신뢰할 만한 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종목은 근데 주봉보다는 일봉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여기가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이탈하면 그때는 이제 손절로 대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저항, 지지, 지지. 그래서 이 선이 좀 중요한 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메탈라이프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그 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